안녕하세요. 투미니의 라이프 토라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영상을 자주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던 책 추천 컨텐츠를 해볼 건데요. 이름하여 야망 있는 20대를 위한 책 추천. 제 인생은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5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살짝 얘기했었고 책 추천을 받을 때마다 이 책을 말했었거든요. 진짜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내용보다는 이게 저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제가 이거를 제 삶에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위주로 얘기를 해볼 거니까 이 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아, 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드리자면,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며 월급의 10%를 저축하는 것이고 그 짓을 50년간 반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당시 대학교를 휴학하고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보다 학점이 높고 스펙이 좋은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아, 나는 어떻게 나의 피고용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일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었어요. 4년제이긴 하지만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대학에 분교로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도 회사 측에서 당연히 분교인 나보다는 본교인 사람을 더 선호하겠지? 라는 생각에 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서행차선 부자는 MBA를 딴다. 추월차선 부자는 MBA를 딴 사람을 고용한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고용될 생각만 하던 제가 나도 사업을 할 수 있구나 깨닫고 사업에 대한 열망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부자처럼 소비하려면 우선 부자처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꾸로 밟는다. 즉 소비를 우선시하면서 생산은 하지 않는다. 생산자는 부자가 되고 소비자는 가난해진다.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지금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 가치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돈을 써야 할 때 이게 단순히 소비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뭔가를 다시 생산해낼 수 있는 투자인지 그렇게 판단하게 됐거든요. 제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저 같은 여행 유튜버한테는 다른 계정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저 같은 여행 유튜버한테는 여행은 투자라는 말이에요. 시청자들한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채널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행은 오로지 소비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와 생산의 비율이 커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여행이나 호캉스를 많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끔은 갔겠지만. 그리고 이 책이 되게 좋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하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실제로 이 저자가 리무진 기사 일을 했었는데 고객을 기다리면서 계속 책을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리무진 예약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그걸 해서 이제 대박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저자의 태도를 하나하나 다 흡수하려고 했었어요. 운전할 때는 꼭 오디오북을 듣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꼭 이북 리더를 갖고 다니면서 책을 읽었고, 또 알바 브레이크 시간에 책을 읽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아마존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2달 빡세게 준비해서 아마존에 제 제품을 런칭했고, 런칭 4달 만에 월 매출 2,500만 원을 찍기도 했어요. 이 책 덕분이죠. 그 다음은 빠르게 실패하기란 책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이 페이스북 본사에도 걸려있는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이라는 문장이거든요. 이걸 해석하자면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문장을 배경화면으로도 해놓을 정도로 굉장히 제 모토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책으로 형상화한 게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자면, 성공한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실패가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돈을 잃는 것도 두렵고 뭔가 내가 아마존 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놨는데 실패하는 것도 좀 창피할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이건 정말 값진 경험이니까 일단 해보기라도 하자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었어요. 대한민국 대학생들 중에 나처럼 아마존의 제품을 팔아본 사람은 진짜 별로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적과 결과보다는 나의 도전 그리고 경험에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해보고 자기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세요.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Think big, act small. 생각은 크게 하되 행동은 작게 하라 라는 문장인데요. 테니스를 칠 때 충격점에 집중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공이 어디로 갈지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이 앞에 치는 그 충격점에 집중하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거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고 그걸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아마존 셀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당장 사업자 등록부터 하고 셀러 계정에 가입을 하고 제품을 찾고 이런 식으로 아마존 런칭이라는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쪼개면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명확해지고 불확실성과 막연함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단계를 끝낼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동기부여가 돼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작은 성공은 분명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킨다. 따라서 목표가 정해진 하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작은 성공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지, 당신을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 예측할 수 없다. 도착점에 이르고 나서야 그동안 걸어온 길을 깨닫게 될 뿐이다. 네, 제 원래 꿈은 영화 감독이었어요. 이것도 되게 우연인데 원래 제가 조소를 전공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가 떨어지면서 영상과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뭐 영상 촬영 수업, 편집 수업, 조명 수업 이런 걸 다 진짜 열심히 들어서 에이프릴도 많이 맞기도 했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저는 영화 감독이 되진 않았지만 그때 배운 걸 살려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작은 성공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사에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갖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책은 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한 게 제가 되게 존경하는 대표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때 한번 읽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좀 내용이 딱히 와닿지가 않고 되게 진부하다고 느껴져서 읽다 말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느낀 점들이나 깨달은 점들이 되게 이 책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공감이 되고 주옥 같은 문장이 많았어요. 이 책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자면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거를 종이에다 적어서 매일 아침 저녁 읽어보라고 해요. 이걸 자기 암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은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재화 등의 물리적 형상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슬럼프가 크게 와서 되게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되게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매일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긍정의 힘을 알게 돼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일이 정말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잠식하게 두면은 그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긍정적인 생각은 못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큼은 당장 멈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책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또 자기계발 책을 읽는 것도 다 더 나은 삶,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앞서 소개한 책처럼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뇌에 있는 신경물질에 대해 알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내 몸과 기분을 훨씬 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뇌 기능을 120% 발휘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쟁취해 손에 넣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목표를 설정할 때 도파민이 한 번 분비가 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할 때 한 번, 이렇게 총 2번 분비가 된다고 해요. 저도 달마다 저널에다가 월별 목표를 쓰는데 그거를 쓸 때 1차로 설레고 이제 월 말에 그걸 다 했다고 체크할 때 2차로 설레더라고요. 제가 찬물 샤워를 하는 이유도 이런 뇌과학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찬물 샤워를 하면은 우리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가서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대요. 도파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복과 동기부여에 관여하는 신경물질이고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나오는 물질인데 이게 증가하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이 때문에 찬물 샤워를 하면 아침부터 나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음으로써 각성을 주고 활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신경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은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활용할 수 있고 일단 책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강추하는 책입니다. 네, 마지막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루틴 중에서도 모닝 루틴,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닝 루틴에 왕도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모닝 루틴을 찾아야 되는데 이 책은 성공한 64명의 아침 1시간 모닝 루틴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 책이에요. 뭐 CEO, 작가, 애엄마,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닝 루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참고하기 좋았고 일단 책이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의 모닝 루틴을 보는 것처럼 이게 책으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모닝 루틴이 있는데 제가 꼭 지키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방 정리하기, 이불 개고 방 정리하기, 양치하기, 스트레칭, 전월 쓰기 정도가 있는데요. 네, 모닝 루틴 영상은 여기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책 추천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한 책을 읽는다면은 읽고 어땠는지 그런 감상평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